안녕하세요.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비결핵 항상균, NTM이 어떤 병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재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재준입니다. 네, 교수님. 저번 시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치료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병이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몇 달 간격으로 가래 검사도 하고 진찰도 하고 또 CT 같은 영상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래와 객혈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영상 검사에서 그 병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공동 폐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생기면 그때는 지체 없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재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치료를 했는데 재발을 했다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좀 높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결핵과 다른 점인데 결핵은 치료가 잘 되면 재발률이 5% 아래거든요. 네네. 근데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뭐 50% 혹은 그 이상입니다. 예. 이제 환경에서 다시 뭐 흙이나 물에서 비결핵 항상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몸에 조금 남아있던 균들이 다시 이제 번식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병은 완치는 되지 않는 병이라고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꾸준한 관리만이 답인 질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치료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가장 흔한 균은 비결핵 항상균 중에 엠에비움 폐질환인데 네. 그건 뭐 아지스로마이신, 에산부톨 같은 약을 쓰고 네. 또 심하면 크로파제민 혹은 더 심하면 아미카신 같은 약을 네. 함께 사용합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한 18개월, 24개월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결핵 황상균 폐질환 중에서 네. 가장 치료가 어려운 균이 M. 앱세수스라는 균인데요. 네, 이름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예, 이 병은 주사를 최소한 2가지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네. 훨씬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주사가 제가 아는 단순한 그냥 주사인 건가요? 그 정맥 주사를 이제 하루에 몇 차례씩 맞으셔야 돼서 아, 정말요? 예, 여기에 PICS라는 주사할 수 있게 하는 기구를 넣어놓고 아예 삽관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로 하루에 몇 차례씩 주사를 주입해야 합니다. 되게 어렵죠. 네, 예, 너무 번거로운 일이죠, 사실상.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 이게 복통이나 피부 변색이 부작용으로 온다라는 맞습니다. 걸 봤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좀 흔한가요? 맞습니다. 이 매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뭐 아지스로마이신, 크레리소마이신 이런 약들을 써야 하는데 네네. 이런 약을 먹으면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크로파제민이라는 약은 피부가 까매져요.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시죠. 네. 네. 그 까매진다는 범위가 뭐 어느 정도로 까매지길래?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어떤 분들은 약간 이제 탄 것처럼 네. 휴가 다녀온 것처럼 되는 분들이 있나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까매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큰 부분적으로 까매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까매져요? 예, 예. 온몸이 까매지고 그 약 때문이어서 땀도 좀 까맣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치료 기간이 좀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중간에 좀 지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치료를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야 되고 쉽게 낫지도 않고 네. 또 재발도 많고 그렇다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환자하고 의사하고 같은 팀이다. 우리가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과 네. 함께 싸운다. 이런 신뢰와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도 좀 치료가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면 그 항상균 폐질환이 폐 일부에만, 네. 뭐 오른쪽 위에만 집중되어 있고 네. 약으로 나으면 좋은데 약을 뭐 6개월쯤 사용을 해도 좋아지는 기미가 없으면 일부분을 잘라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폐를
폐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깔끔하게 해버리면 안 되나요? 모든 수술은 특히나 폐절제술은 다양한 합병증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되면 제일 좋고요. 네네.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플랜 B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약이 안 들었을 경우에 네, 최종 맞습니다. 수단이 수술이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네. 환자들에게 네. 체중 유지 맞습니다.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 체중 유지가 예후에 정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네. 비결핵 항상염이 덜 생기기도 하고 치료했을 경우에 더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네. 우리가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거든요. 네네. 높을수록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께 정상과 과체중의 경계인 23 정도의 체질량 지수를 유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너무 마른 체형은 병에 취약해서 아주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근데 또 그 이상으로 가면 약간 성인병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은 네. 곤란하고 아, 정상과 적당하게. 과체중의 중간 정도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딱 그 수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수돗물이나 강물에서도 이 비결핵 항상균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정말 이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네. 생활에서 꼭 네. 지켜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샤워기가 제일 문제인데요. 샤워기가 오래되면 네네. 샤워기 헤드에 안에 이 균이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할 때 균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건 샤워할 때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은 저예요. 네, 누구나 하기나 나쁘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도 그럼 질병이 생길 수 그럼요. 있는 거네요? 예, 예. 그 절대 안 좋고 네. 그 샤워기 헤드를 6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네. 비결핵 황상균이 흙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주말 농장 아니면 텃밭 하실 때 네. 이 흙을 뒤집을 때 균이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시면 좋고 꼭 취미시기 때문에 하셔야 하면 네. 마스크를 쓰고 하실 것을 늘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끝나고 손을 씻는 것도 필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또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네. 네. 환자의 가족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병이 좀 전염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가족들이 예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 네.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이제 결핵과 다른 점인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 비결핵 항상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낭성 섬유화증이라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네. 특수한 병을 가진 환자들 간에는 전염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심하셔도 되는데 네. 가족 환자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환자라거나 네. 아니면 엄마와 딸이 환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옮은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샤워기에서 같이 올맞대거나 아, 아니면 이제 우리 설거지하는 싱크에서 같이 올맞대거나 그런 경우지 환자와 환자 간, 사람과 사람 간, 가족 간, 가족 간이 옮진 않습니다. 아,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네. 결핵은 좀 옮잖아요. 그럼 잘 옮죠. 그렇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OX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NTM 치료 중에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보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물론 X입니다. 아, X예요? 네. 그 보약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치료하는 약제하고 네.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 약물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아, 낮추기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치료와 연관된 합병증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은 절대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치료 중에는요. 네, 오늘은 비결핵 항산균의 폐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치료 기간은 길고 또 쉽지 않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임재준 교수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건강톡톡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은 NTM 치료와 생활관리의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진행이 악화되면 장기간 다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둘째, 재발률이 높아 완치보다는 장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간, 시력, 청력 등 부작용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체질량 지수 23 정도를 유지하는 게 예후에 중요합니다. 다섯째, 샤워기 교체와 텃밭 없이 마스크 등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보약은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있어 복용을 피해야 안전합니다. 이상 NTM 치료 생활관리 체크리스트였습니다.